2025년 을사년, 역사적으로 환란의 해로 불린 이해한 남자가 나라의 운명을 쥐게 됩니다. 정감록. 조선 말기 민중의 희망이자 두려움이 담긴 이 예언서는 을사년 즈음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랑캐가 조선에게 멸망당하리라. 우리는 묻습니다. 오랑캐는 누구이며 멸망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는가? 2025년 대한민국, 이재명, 진보 정치의 아이콘이자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는 이제 국가 운영이라는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 교체가 아닌 한 시대의 기류가 바뀌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은 예언합니다. 20년 병란, 9년 흉년, 7년 홍수, 3년 괴질.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실체를 꿰뚫는 암호일까요? 이 영상은 신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헤칠 것은 단 하나, 예언과 현실이 겹쳐질 때 나타나는 그 미세한 진동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정감록이 말하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빛을 이끄는 인물일지 아니면 어둠을 예비하는 조짐일지, 그의 답은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할 질문입니다. 을사년, 60년마다 돌아오는 뱀의 해, 그리고 조선 역사에서 비운의 징조로 기록된 그 해, 1905년 을사조약. 나라의 주권은 일본에 넘어갔고 을사오적이라 불린 5인물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다시 돌아온 을사년, 정감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랑캐가 조선에게 멸망당하리라. 하지만 이 문장은 단순한 전쟁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랑캐는 물리적인 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북쪽의 위협, 내부의 부정부패, 혹은 국민을 억누르던 기득권 체제를 상징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그는 늘 비주류의 이름으로 불렸고 기득권과 충돌하며 지지층을 확장해왔습니다. 그의 등장은 예언서 속 표현대로 오랑캐를 무너뜨릴 조선의 칼일까요? 혹은 그 스스로가 또 다른 변형된 권력의 시작일까요? 정감록은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징조들은 놀라울 만큼 현실 정치와 교차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극심한 양극화, 잦아진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불확실한 외교, 지형 속 한반도.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은 선택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인물로, 아니면 문제의 결과로. 정감록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좇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 사람을 찾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는 그 찾아진 자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권력을 부른 자일까요? 이 영상은 그 경계를 추적합니다. 예언 속 운명의 메커니즘, 그리고 현실 정치의 작동 방식이 어디서 어떻게 겹쳐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단서를 모아봅니다. 정감록은 예언합니다. 병란 20년의 전쟁, 2000년대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매년 위기라는 단어로 요약되어 왔습니다. 북핵 문제, 미중 패권 충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 전면전이 없었을 뿐 전 세계는 이미 정보전, 경제전, 심리전의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하루하루가 전장인 셈입니다. 흉년 9년의 기근, 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노인들은 늘어난 연금 대신 줄어든 식비를 고민합니다. 부동산, 전세, 대출, 희망은 오르고 현실은 가라앉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큰 시험은 어쩌면 전쟁이 아니라 이 생존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물난리 7년의 재해, 2023년 충청권 집중호우, 2024년 겨울 이상고온과 산불. 이 모든 것은 이례적이 아니라 앞으로 7년간 계속될 새로운 일상일 수 있습니다. 정감록의 말처럼 하늘은 흐려지고 땅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백성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무너집니다. 괴질 3년의 역병, 우리는 이미 그 don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와 팬데믹 가능성. 정감록이 경고한 괴질은 육체를 무너뜨리는 병이자 사회의 균형을 뒤흔드는 불안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 모든 예언의 파도 위에 올라선 정권입니다. 정감록은 묻고 있는 듯합니다. 시련은 시작되었다. 그대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선택이 아닌 검증의 무대입니다. 이재명은 그 무대 위에서 나라의 운명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정감록은 예언합니다. 최씨성을 가진 자,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구원하리라. 사람들은 그를 정도령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최씨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이 서사에서 어떤 위치에 놓인 것일까요? 정감록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구원자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고통 속에서 길이 열리며 그 길을 닦는 자가 먼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길을 닦는 자를 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의 정치 여정은 비주류에서 시작해 기득권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섰습니다. 남북관계, 경제개혁, 검찰과 언론의 구조 개편, 그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기존 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틀의 수립입니다. 이는 정도령이 등장하기 전 세상이 격렬하게 요동친다는 정감록의 기술과 일치합니다. 또한 정도령은 통일의 씨앗으로도 상징됩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자 정감록이 말하는 오랑캐 문제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전쟁이 아닌 합의와 외교의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선택이 남북 통일의 초석이 될지 혹은 새로운 갈등의 서막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정권이 지금 이 예언 속 구원자의 전조라는 서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감록은 말합니다. 새 시대의 시작은 혼돈과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그 혼돈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가 길을 열면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 등장할 것입니다. 그가 길을 잘못 닦는다면 그 이후에 등장할 자 또한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감록의 마지막 장, 그곳에는 극단적이고 낯선 문장이 등장합니다. 백가호의 수한 말이 10계집의 한 남편, 절망과 붕괴. 이 문장은 풍요의 상실, 가족 구조의 해체, 그리고 문명의 균형이 무너지는 미래를 암시합니다. 과연 이것은 상징일까요? 아니면 정확한 경고일까요? 인구 5천만의 균열,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이미 연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인구는 줄고 노년 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폐교되고 군병력은 부족해지며 노인 돌봄 비용은 국가 예산을 잠식합니다. 백가호의 수한 말이 더 이상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부족의 시대, 즉 생존을 위한 배분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려일부의 의미, 이 문장은 단순히 남성 부족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 시스템의 왜곡과 가족윤리 성관계의 붕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현실에서도 초저출산과 경제적 불평등은 혼인율의 급감과 비혼 가구의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해체되고 고립은 일상이 되며 사람들은 생존 외의 의미를 상실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정감록이 경고한 인간성이 붕괴되는 마지막 시대일지 모릅니다. 괴질이 병기로 쓰이는 시대, 예언은 말합니다. 괴질이 병기로 쓰이리라. 우리는 이미 그것의 가능성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생물학 무기, 정보전속 감염병 공포 조작, 2030년대 더 정교하고 더 조용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 예언의 끝자락을 향해 나라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가 이 위기의 도화선을 끊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불씨를 다음 시대에 넘기게 될지는 지금도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침묵하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경고처럼 들립니다. 새로운 하늘과 해와 달이 떠오르기 전 먼저 어둠이 지나가야 한다. 이 어둠은 2030년에 정점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구원을 볼 것인가? 아니면 파국을 마주할 것인가? 그 선택은 아직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정감록은 예언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어느 정권이 옳았는지도, 그 대신 혼돈의 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을 기록합니다. 오랑캐의 몰라, 병난과 흉년, 괴질과 물난리, 그리고 구원자의 등장. 이 모든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기이하게 겹쳐집니다. 2025년 을사년,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정감록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닦는 자일 수 있습니다. 남북의 분단을 풀 실마리를 던질 수도, 불평등의 구조를 뒤흔들 단초를 만들 수도, 혹은 모든 혼란의 문을 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감록은 말합니다. 길은 열려 있으나 걸을 자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정치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운명처럼 움직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5년은 단순한 정치의 계절이 아닙니다. 예언과 역사, 국민과 미래가 교차하는 하나의 기점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과학인가? 예언인가? 정치인가? 신념인가? 혹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존재일 뿐인가? 이 영상은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백 년 전 예언과 지금 이 순간 현실 정치가 만났을 때 어떤 의미가 생성되는지를 추적했을 뿐입니다. 정감록의 속삭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미래는 고대의 예언과 현대의 의지가 얽힌 수수께끼로 남아 우리 모두를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정감록의 예언,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단지 우연의 흐름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기록된 경고의 시연일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